The analyst says that Tesla stock has become more expensive thanks to AI optimism. Valuation is one of the reasons that he rates Tesla as a hold. 안녕하세요. 테슬라 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전기차 판매 글로벌적으로 1등은 테슬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기관들이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지금 $300에 점차 가까워지면서 곧 있으면 찍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300는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 정말로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분기 때 딜리버리가 터졌는데 하반기 때 매출이 다시 한 번 더 터질 수가 있다라며 지금 테슬라 올해 $500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항상 테슬라가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성적표가 좋았기 때문에 $500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의 2분기 어닝 발표 7월 19일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딜리버리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를 쳐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역시나 비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2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300 이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EPS 역시나 비트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인데요. 테슬라를 현재 숏으로 잡은 기관들이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 마진 부분의 감소인데요. 아무래도 상반기 때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시켰죠.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팔면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국 여기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가 $300를 근신뢰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날 것이고요. 현재 테슬라는 에너지부터 전기차, 소프트웨어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고 있고, 데이터를 비롯해서 ESS까지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되었죠. 여기서 생각보다 영업이 잘 된다라면 정말로 올해 $500를 찍을 수가 있는 것이 테슬라이고요. 현재 사이버 트럭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게리 형께서 $50,000에서 $80,000 사이, 리비안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포드 라이트닝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생산은 역시나 수많은 기가 팩토리 중에서 상하이가 현재 주인공인 상태이고,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주라는 뜻이겠죠. 테슬라처럼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역시나 이 부분이 테슬라의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What's next after this? Ultimately, do you think that you could have planes? Thought about planes for a long time. Planes really need a high energy density. 그리고 테슬라의 매출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부분은 역시나 하늘 부분이 아닐까. 일론 머스크 형께서 계속해서 에어택시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의 최종 결정권자가 일론 형이고, 여기서 지금 비행 전기차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죠. 결국 때가 되면 테슬라는 에어 모빌리티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비가 퍼스트 무버로서 에어택시 시대를 연달하며 항공 부분, 전기차 부분, 빅테크 기업들도 eVTOL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에어택시의 메인 베이스 기술이 전기 배터리이기 때문에 항공 기술과 전기차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진출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조비의 최대 리스크로 보여지는 것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에어 모빌리티가 독자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투자 개념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배터리 기술력이 승부를 보는 것이고, The plan is to begin commercial passenger operations in 2025, and they're getting one step closer to that because 하지만 시작부터 퍼스트 무버로 당첨이 되고 있는 것이 조비가 아닙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퍼스트 무버라서 지금 엄청난 파이를 먹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비의 인증 속도를 따라오는 기업이 현재 없죠.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에어택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틸트가 아니면 비즈니스가 운영이 안 되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멀티 로터 기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관광용이지 에어택시 비즈니스 할 만한 항속 거리 자체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되었든 인증 면이 되었든 자금이 되었든 모든 걸 통틀어서 조비를 따라가는 기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 조비랑 맞붙을 수 있는 기업은 엄청난 자금을 들고 있는 전기차 메인 베이스의 기업이 될 것이고, 하면 당연하게도 테슬라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에어택시의 속도는 그야말로 넘사벽인 것이 트래픽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특히나 러시아워 아침 시간이 되었던 퇴근 시간이 되었던 이때만큼은 많은 분들이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에어택시를 이용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스케일 싸움인 것이 기체 하나당 하루에 40번 운행, 결국 기체가 많아야 되고 운행하는 도시가 많아야지 수익권으로 들어가면서 조비라는 기업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 시점으로 1차 목표 주가는 $30로 보고 있고요. 우선 $30에 도달하려면 인증이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에어택시를 서비스하는 날 조비 주가에는 엄청난 버블이 쌓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에어택시를 이야기하지만 퍼스트 무버는 조비이고 에어택시 시대가 확실하게 오고 있죠. 뉴스를 검색해봐도 드론택시, 에어택시 많은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점차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 주식은 에어택시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But we are seeing some other opportunities for the company as they are able to outsource some of their technology to other companies that want to be able to utilize it within their own platforms. And that might be an area of interest when it comes to this company. Maybe they won't be able to be successful as a manufacturer of vehicles, but maybe they can be very successful in selling their technology and leasing their technology out.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8,000대를 찍었을 때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포르쉐가 상반기 때 16만 대를 팔았고 현재 루시드 가격대랑 그대로 매치가 되는 브랜드가 포르쉐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신차 판매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였고 그렇다면 적어도 루시드가 상반기 때 16,000대를 찍었다라면 지금 주가는 20불에서 30불 사이에 머물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의 펀더멘탈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적어도 분기당 8,000대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 숫자가 나온다라면 루시드는 적극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PIF의 글로벌 전기차 전략을 보시면 루시드는 고급 라인, 시어는 중저가 라인, 폭스콘이 생산을 담당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루시드가 럭셔리 차를 파는 브랜드인데 현재 루시드 판매가 올라가지 않고 있죠. 하지만 벤츠를 보시면 전기차 판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벤츠의 전기차 라인을 보시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이 가격대가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황금 가격대이고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9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랜드 투어링 14만 달러를 출시를 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는 전략이었는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를 내놓았고 그 다음에 사파이어까지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아무래도 피터 형 입장에서는 벤츠보다 루시드의 전기차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루시드가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를 내놓지 않고 사파이어를 개발하지 않고 바로 7만 달러 전기차로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했다라면 조금 더 나은 판매 숫자가 나왔겠죠. 벤츠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가 가야 될 방향성은 7만 달러 전기차 세단 SUV 그 다음에 10만 달러 세단 SUV 벤츠가 지금 이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루시드도 이 가격대로 어서 빨리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지만 피터 형의 주장대로 그렇지 않다, 태클 레이스다, 우리의 기술력은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결국 포르쉐 파나메라 타는 분들의 수요층을 사파이어로 끌어들여야 되고 투어링 퍼포먼스로 끌고 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작업이죠. 그리고 포르쉐의 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카이엔이고 물량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마칸인데요. 피터 형께서는 그래비티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에어랑 그래비티 판매량이 분기당 25,000대가 나와야지 루시드도 더 이상 차를 팔아서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포르쉐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죠. 결국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을 해야지 중국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좋은 성적표가 나오지가 않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년 동안 루시드의 성적표는 계속해서 주주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었고요. 결국 에어 판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찐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루시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당연하게도 판매일 것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지금 영업직을 계속해서 뽑고 있죠. 북미 시장에서의 부진을 하반기 때 사우디 중동 지역에서 만회를 할 수가 있을지 여기서 만회가 되는 성적표가 나와야지 올해 만대 달성이 될 텐데요. 우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의 성적표 실패로 보고 하반기 때 사우디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지 주가가 당연하게도 버틸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스텔스 룩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7만 달러 전기차가 나왔더라면 아마도 지금이랑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였지 않을까. 지금은 확실하게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The course is marked on both sides by the chalk lines. Do you miss the same between the credit and the right?